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이번 영상 주제는 시라이언 7 택시가 왜 잘 팔리는지 알 것 같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죠. 자, 대폐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그리고 그 전에 사진 몇 장 보시고 잡담하다가 가죠. 자, 요건 얼마 전에 인천에 거리에서 봤던 그랜저 A 택시 기사님이십니다. 와, 근데 놀라운 건 정말 깨끗해요. 진짜 깨끗해요. 관리를 정말 잘하셨다. 그리고 원래 같으면 이게 지금 기한이 지났죠. 그래서 굴러다닐 수가 없는데, 이게 팬데믹 때 그 기한에 대한 연장까지 유예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거의 최대까지 타시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차가 과연 벌어준 돈이 얼마일까요? 주행한 거리도 이미 뭐 한 7, 80만 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벌어준 돈도 4, 5억이 넘겠죠. 그래서 사실 개인 택시는 돈 버는 게 뻔해요. 그냥 차량 한 대 뽑으면 최대한 길게까지 오래 타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나와서 규칙적으로 부지런히, 무리할 필요 없고 부지런히만 하시면 사실은 돈을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법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개인 택시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부지런히 나와서 하기가 어렵고, 또 차도 이게 일터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타면 또 질려서 또 바꾸고 싶어하는 병에 걸려서 미치죠. 저처럼.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건 아는데 참 그게 실행하기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이런 기사님은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랜저 택시인데 저 테일램프 광이 내 차보다 훨씬 더 나는 거예요. 얼마나 관리를 잘하셨는지 대단하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차는 이제 작별을 했습니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대폐차를 진행 중이고 넘어갔습니다. 이거 얼마 받았을까요? 요거 한번 얘기 드릴까요? 이제 이걸 매매상에 넘겼고 가격은 궁금하시죠? 25년 2월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행거리가 요게 103,900 이렇게 찍혀 있는데, 딱 넘길 때, 매매상에 넘길 때 10만 200 얼마인가? 그 정도. 그러니까 10만 5천 정도 좀 넘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한 대비로는 조금 많이 탄 거죠. 저는 이제 좀 많이 타는 편이니까. 그리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앞에 주차하다가 연석에 걸린 거 앞 범퍼의 하단 쪽에 하나, 그 다음 뒷 범퍼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앞뒤로 긁힌 부분이 하나씩 있고, 딱히 뭐 그 외에 사고나 이런 건 없어서 정비받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상태는 양호하고 타이어는 뭐 한 2달 전인가 갈았고, 그래서 요걸 받은 가격은 1,550입니다. 잘 받았죠. 생각보다 잘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연식이 짧으니까 주행거리가 조금 길지만 잘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이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환율의 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게 환율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낮으니까 수출을 보낼 때 수출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죠. 그래서 보통 수출을 보내게 되면 가장 저렴한 가격이고, 국내에서 그래도 거래가 되면 조금 더 받고 뭐 이런 식인데, 지금은 오히려 수출 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이 가격이 서로 가져가려고 경쟁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차 가격이 대략 부가세 환급하면 한 2,200인가? 그 정도였고, 2,200만 원대인데 그걸 1년 2개월? 그 정도를 10만 킬로 넘게 타고 1,550을 받았으니까 엄청 잘 받은 거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하면서도 확실하게 소나타 K5가 가장 만만한 이유, 택시로 가장 거의 일반적인 정답지에 가까운 이유가 딱 느꼈습니다. 진짜 잘 주는구나. 이거는 수요가 많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차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하락폭이 큽니다. 근데 애초에 가격이 합리적이고 낮은 것들은, 그래서 사실 가격으로 보면 뉴라이즈가 훨씬 더 잘 받겠죠. 구매 가격으로 본다면 그때 한참 예전에 안 팔릴 때 그거 할인해서 얼마였더라? 1,600, 1,500 그 정도 이하에도 구입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지금 수출 가격이 거의 뭐 큰 손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는 그 가져가는 쪽에서 아무래도 저 중동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겼나 봐요. 최근에 조금 가격이 내렸다 얘기하고, 하지만 그 이전, 이란 사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전적으로 생각하면 소나타 K5가 낮은 트림, 최대한 저렴하게 뽑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러면 감수해야 될 것들은 좀 있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없습니다. 떠나간 차입니다. 그래도 잘 받았다. 그거 있잖아요. 저도 이게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게 중국산이니까 또 이게 뭐 매매상이나 수출상에서 조금 꺼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산 소나타 타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 가격 굉장히 잘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요거는 이게 얘들 죄송합니다. 얘들이라고 하면 좀 죄송하고 인천의 개인 택시 조합이 기사님들에게 평판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의견이 좀 다르겠지만 일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 개인 택시 조합도 경험했고 인천 개인 택시 조합도 경험을 했죠. 물론 서울 개인 택시 조합도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인천 개인 택시 조합은 확실하게 서울 개인 택시 조합보다는 체계가 좀 더 잘 잡혀 있고 잘 돌아가고 기사님들에게도 정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면서 소통도 잘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건 이제 한 사례인데 뭐냐면 지금 이거 보시면 E1이죠. 충전소예요. 가스 충전소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뭐 있죠? 아이오닉 5 충전하고 있죠. 자, 물론 이게 일반 사기업이면 모르겠지만 이게 복지 충전소예요. 그 서울처럼 인천도 복지 충전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가스 기반이죠. 근데 LG 가스 충전소인데 어때요? 전기차가 충전하고 있죠. 야, 이거 딱 보면서 확실히 일을 잘한다. 그러니까 개인택시 복지 충전소인데 거기에서 이제 전기택시로 전환하신 기사님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여기 부지가 넓으니까 여기에 전기 충전 자리를 여러 개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기사님들이 여기에서 세차하고 나면 휴게소도 있고 위에 가면 2층에. 그 다음 여기에서 세차하고 차를 관리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뭐 충전소나 이런 데서 전기택시 기사님들은 약간 좀 싫어하는 곳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복지 충전소이니까 오히려 전기 충전 저 기계를 청소 기계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잘 보시면 일반적인 그 자동 세차하고 난 다음에 청소하는 저 실내 청소하는 거 기계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전기 택시 기사님들이 차를 대놓고 충전하면서 청소를 할 수 있게까지 해놓은 거죠. 야, 이거 보고 머리를 탁 친 거죠. 야, 진짜 일 잘한다. 물론 이제 기사님들이 얘기를 했겠죠. 전기 택시도 좀 편하게 충전하면서 청소를 하게 해달라고 했겠죠. 의견이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제 기억에 지금 이런 곳이 있나? LPG 충전소 중에서 전기 충전 자리가 있는 곳들은 제가 몇 곳 봤어요. 근데 전기 충전 자리에 중간중간에 청소하는 기계를 설치해 놓고 충전하면서 청소까지 할 수 있는 기계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10만 타면서 수도권 돌아다니면서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인천 개인택시 조합이 일을 잘해요. 잘하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보고 이거 친 거예요. 서울 같으면 그러면 돈이 더 많으니까 좀 부지 큰 LPG 충전소를 복지 충전소로 하면서 어차피 이제 전기 택시 타시는 기사님도 많으니까 그 사이에 한쪽 면에서는 전기 충전 슬롯을 쫙 해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해놓으면 서울의 기사님들도 꽤 좋으실 건데 그 생각을 했죠. 근데 서울에 이런 데는 없죠. 제 기억에는. 그래서 신기하죠 이거. 택시에 충전하면서 청소까지 할 수 있다. 야, 잘합니다. 서울 인천 개인 택시 조합이 일을 잘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테슬라 택시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 차죠. 구입하는 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이제 7일 뒤면 아마 거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보여드릴 때 더 자세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하는 서류가 대행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해보겠다라고 해서 서류를 등기로 옵니다. 그럼 내가 이걸 추가 서류 포함해서 가서 이제 직접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아서 그 다음 광명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뒤에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확실하게 이제 아무래도 국산 택시 말고 이제 수입 택시를 하고 싶어 하는 기사님들이 꽤나 많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분들이 왜 테슬라 택시는 많이 하지 않을까, 주저할까? 지금 대세는 뭘까? 시라이언 7 택시입니다. 왜 그런지를 뒤에 한번 쭉 풀어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테슬라는 이제 손잡이가 없죠. 손잡이가 이렇게 엄지로 눌러서 잡아야 당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오닉 5 수동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아이오닉 5는 그 전동식이죠. 그래서 여는 버튼을 누르면 그 손잡이가 밖으로 튀어나오죠. 근데 테슬라는 손잡이가 그냥 수동식입니다. 그래서 알면 누르고 타는데 대부분의 손님은 모르겠죠. 그래서 이 손잡이를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 가격은 2만 얼마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요.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한쪽에 이렇게 스티커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붙여놓고 그 손잡이에 붙여놓고 이렇게 기존 같으면 눌러서 손이 튀어나오면 그걸 당겨서 여는데 그렇게까지는 힘드니까 이해를 못 하시니까 대부분 손님들이 요걸 붙여놓으면 요 손잡이를 당기는 건 아실, 다만 실제 써보지 않아서 과연 손님들이 잘 아실 수 있을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수석 창문을 조금 내려서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해야지 어떻겠습니까? 제가 하기로 했는데 요 뒤쪽에 이렇게, 그리고 이게 틀이 없어요. 창문에 틀이 없어서 그건 혹시 어떡하지? 손님들이 창문을 자꾸 닫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랜저 있잖아요. 지금 나온 그랜저도 이 프레임리스죠. 그래서 그 문제는 없겠구나. 이미 그랜저가 잘 운행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 수입 택시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님들이 지금 시라이언 7으로 몰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구입을 결정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보죠. 또 나중에도 계속 하겠지만, 일단 차를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크게 보면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버 엑스라지가 되어야 된다. 무조건 이게 제 목적이었죠. 그래서 우버 엑스라지가 되고, 그 다음에 차가 좀 당연히 얘기했지만 높고 컸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뒷자리 폴딩해서 잠깐 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였으면 좋겠다 라는 것. 그 다음 가급적이면 연료비가 좀 적게 들고 고속도로 많이 타니까 고속도로 할인을 아직 조금 받을 수 있는 전기였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를 포함해서 살려고 하니까 대략 뭐 스포티지가 만만하긴 하지만 스포티지는 LPG에다가 나오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3달 이상 걸리니까 그렇고, 그 다음 현실적으로 EV 기아에 EV5가 있고, 그 다음에 B에 시라이언 7이 있고, 그 다음에 토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모델 Y 정도가 있고, 요 정도가 주로 이제 택시에서 볼 수 있는 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토레스가 기존에는 많았고 지금은 이제 5가 확실하게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라이언 7이 확실하게 판매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 같으면 토레스가 잘 팔리다가 EV5가 잘 팔리고 있고, 그 외에 뭐 그랑콜레오스나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큰 거면서 전기 택시면서 국산 아닌, 그러니까 현기 아닌 차량 중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게 시라이언 7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크게 보면 일단 가격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옵션이 있고, 세 번째는 이게 피가 하는 건지 딜러 측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택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이만큼 안 나와요.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택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아마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차량이 늘어날수록 입소문이 퍼져요. 근데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EV5에 견제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스포티지도 있고. 근데 EV5가 사실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좀 견제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EV5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토레스가 확실하게 그 영역에서는, 큰 박스형 SUV 전기 택시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우위였겠죠. 근데 거기에서 좀 힘이 빠져버렸죠. 뭐 그 KG가 택시에 덜 신경 썼다 이건 아닌데 확실하게 지금 네가 신경을 많이 쓴다. 일단 실구매가 한번 보시면 이게 시라이언 7S가 크게 보면 두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기본 트림이 기존에 있었고 이번에 이제 플러스 트림이 나왔어요. 2027년식으로. 이게 차량 가격이 200만 원이 더 비싸요. 기존에 4,490만 원이고, 근데 이 플러스 트림이 200만 원이 비싼 4,690만 원입니다. 자, 이 차량의 실구매 가격 서울 기준으로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국고지자체 보조금이 서울 기준으로 197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 택시 추가 보조금이 250만 원입니다. 자, 피라이언스는 택시 보조금까지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이제는 좋아하고 택시로 출고를 해줍니다. 뭐 소문에는 뭐 택시로 그게 초기에 잠깐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택시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로 출고 안 한다 이런 거 다 헛소문입니다. 그 다음 부가세 환급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당연히 금액이 차값이 비싸니까 426만 3,636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트림이에요. 200만 원 비싼 이 차의 실구매 가격이 3,816만 2,364원. 꼬리 자르면 대략 3,816만 원입니다. 근데 이 차의 옵션이 어느 정도냐? 자, 실구매가 3,800이면
지금은 아마 뭐 재고나 좀 할인을 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3년 전인가 아이오닉 5를 기본으로 뽑을 때 롱레인지 깡통을 뽑을 때 대략 3,800인가 700을 줬거든요. 그 비슷한 가격을 줄 때 이게 어느 정도, 자 기본적으로 옵션 굉장히 풍부한데 거기다가 플러스 되면 나파 가죽 시트가 있어요. 무려 가죽 시트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일단 고급 감에서는 넘사벽인 거죠. 나파 가죽 시트가 있고, 그 다음 더 놀라운 건 랩이랑 연동되는 A가 있습니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크죠. 근데 이가 기본으로 있어요. 플러스 트림에는. 당연히 여기에 넓은 공간까지 되니까, 야 이게 실구매가 3,800인데 가죽 시트에다가 A까지 있으면, 게다가 이건 스피커도 좋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택시로는 뭔가 더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거의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아쉬움은 아직은 내구성. 우리가 택시로 5년 6년 이상 탔을 때의 내구성 혹은 정비 비용만, 그것만 남았어요. 그거 외에는 이건 지금 도저히 필적할 만한, 대결할 만한 차가 없어요. 참고로 이 비슷한 급에서 제가 이브를 시승하고 그 기아차 EV5 그 견적까지 대략 보니까 한 3,600, 700. 근데 그게 좋은 트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고 싶은 롱에다가 기본 트림에다가 옵션 2개 정도, 그 정도 넣은 트림에서 3,600인가 700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시라이언 7 플러스 팀은 사실 택시로 선택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옵션이 들어간, 일반인들조차도 이 정도면 충분한 정도의 차량 옵션인데, 그걸 택시 혜택 받아서 실구매가 3,800에 살 수 있으니까 엄청난 장점인 거죠. 사실 그랜저나 K8에서도 이만큼 옵션 넣기가 쉽지 않고, 넣더라도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 비싸겠죠. 그런데 이건 정기예요. 그러면 유지비 명에서 굉장히 혜택이 있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벽이 뭐가 있냐 생각을 해보면, 대략 첫 번째는 아직 국내에서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게 5년 10년 탔을 때 정비 비용이 얼마일까, 그 다음에 차량의 내구성, 자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PD라는 중국 브랜드, 그 정도만이 벽인데, 그 벽만 난 상관없어 라는 기사님들이 지금 선택을 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확실히 전기 옵션 풍부한 거에서 시라이언 7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번에 제가 테슬라를 알아보고 다른 것도 알아보고 하면서 시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기사님들의 접근성이 정말 좋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택시로 있어서 걱정하는 게 있죠. 특히 수입차면 이게 비용이 비싸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작업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구입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건데, 정비 비용은 이미 부품 비용 가격을 보면 대략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막 무리할 정도로 비싸다라는 건 아닙니다. 카페에 가면 이제 실제 부품 가격대가 쭉 나와 있는데, 부품 가격을 보면 크게 막 비싸다라는 건 아니고, 아마 요건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이제 사고 나신 기사님들의 후기를 통해서 실제 체감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그 다음 구입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딜러들이 이걸 택시를 파는 걸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게 있죠. 근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7을 관심 가졌던 기사님들이 완전 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비차원인지 코리아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밑에 이제 개별 딜러사들이 있죠. 딜러사 측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 딜러급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가 됐던 딜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택시 기사님들에 대해서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딜러 사이에서도 경쟁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딜러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택시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긍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서로 경쟁하는 단계까지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최근에 참 불편한 경험들을 하죠. 부가세 환급이 이제 나중에 진행되는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좀 굉장히 국산차, 대표적인 어떤 국산 자동차 회사에게 우리가 좀 놀란 부분이 있죠. 우리가 돈이 없는 거지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거 싸게 좀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법을 지금 어기고 너희들 우리에게 차 싸게 팔아, 무슨 거지도 아닌데
나는 더 많은 옵션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나 뭐 특별한 것들을 선택하겠다. 일반인들이 사는 그걸 선택하겠다. 택시 그거 선택 안 하겠어. 옵션 선택에도 제약이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일반으로 구입해서 그걸 내가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혜택 뭐 부가세 환급을 받고 내가 택시로 굴리겠어. 라는 정상적인 소비자에게 우리는 택시로 안 팔래라는 정말 미친 짓을 하는 국내 자동차 회사가 있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겁을 하죠. 아니, 우리가 무슨 거지예요? 우리가 돈이 없는 거지도 아니고 내 돈 내고 내가 차 사겠다는데, 아니 물론 뭐 그런 의견이 있는 기사님들이 있죠. 택시는 무조건 싼 게 좋아야 돼. 뭐 택시 손님의 수준으로 보면 뭐 싼 게 좋아. 그것도 존중해요. 그거 존중하는데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돈이 있어서 내가 손님을 뭐 2천만 원짜리 차로 태울 수도 있고 5천만 원, 1억짜리 차로 태울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기사가 알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기사님이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겠다라는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비싼 걸 사겠다라고 하는데 우린 택시로 안 팔아요. 부가세 환급 받지 마세요. 막 이딴 짓을 하는 국내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진짜 택시 기사를 호구로 보는 거죠. 와, 그걸 보면서 기사에게 무슨 각서 같은 걸 막 받아내고 부가세 환급 안 받도록, 아니면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부가세 환급 받아서 차 구입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각서를 받는 짓거리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런 개쓰레기 같은 기업이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라는데 기겁을 했죠, 우리는. 그래서 많은 기사님들이 한국의 자동차에게 학을 떼고 와, 진짜 택시 기사를 개 호구로 보는구나. 저딴 기업에게는 절대 자동차를 사지 않겠다라고 각성을 해버리고 깨어나버린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내가 뭐 불법으로 거지라서 돈이 없어서 근데 옵션 많은 차 좀 주세요라는 것도 아니고 돈 다 내고 내가 사서 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내가 차를 구입하겠다, 택시로 굴리겠다라고 하는데 안 팔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수를 쓰게 하고 이딴 짓을 하고 있는데, 참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님들이, 특히 이제 돈이 있는 기사님들, 옵션을 내가 좀 풍부하게 넣겠다라는 여유 있는 기사님들이 사실은 자각을 한 거죠. 아, 한국의 자동차 저 회사는 진짜 개인 택시 기사를 개 호구로 보는구나. 내가 기분이 나빠서라도 저건 안 사겠다라고 돌아선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훨씬 더 이제 다른 차들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 시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딜러 분들이 경쟁이 붙어서 서로 적극적으로 택시를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택시로 홍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막 어필을 하고, 이제는 아예 그 딜러분 중에서 내가 택시로 전문적으로 구입하는 그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내가 택시 전문으로 하겠습니다, 팔겠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기사님들도 계실 정도로 오히려 일반 수입 자동차 회사들이 노력하는 그것처럼 지금 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크게 보면 양극단이에요. 기존 같으면 그 국산 자동차 회사들은 딜러끼리 경쟁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그 딜러들이 할 수 있는 경쟁 정도가 뭐냐 하면 아름아름 소개 아니면 메타집에 그 브로셔를 두거나 아니면 명함을 두는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 이상의 그 딜러 사이에 경쟁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기사들 딜러끼리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택시 기사님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경쟁이 오히려 차량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그 국산 자동차를 살 때 거의 혜택을 제대로 못 보고 있죠. 근데 우리는 딜러끼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택시 전문으로 팔고 있습니다 하고 어필을 할 정도의 딜러분까지 계실 정도로 택시 기사를 존중하고 택시 기사를 제발 좀 차를 사달라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미 차원이 달라요, 대접받는 게. 여기에서는 야, 너 호구잖아. 니들이 뭐 돈 없는 거지 같은 택시 기사인데 우리 거 안 사면 어쩔 거야. 뭐 딴 거 사봐, 수입차 사봐, 니들 겁나서 살 수 있어. 이딴 대접을 받는 데 비해서 여기에서는 우리 택시 좋습니다, 저한테 사주십시오, 제가 택시로 전문적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수입차지만, 이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사지만 느낌이 어떻겠어요. 내가 돈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돈을 쓰는데 대접이 전혀 다른 거예요. 딜러의 태도가, 자동차 회사의 태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더 놀라운 건 이 비해 택시 판매에서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벽이 있잖아요. 이게 수입차예요. 그러면 메타기 작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 국산차 그 택시를 타면서 딜러가
메타집에서 작업하는데 와서 옆에서 봐주시고 아유 뭐 출고 축하드립니다 인사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까지 마무리까지 딱 한 걸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나름 꽤 많이 경험했는데 차는 이제 어디 메타집으로 탁송하고 그날 이제 받아서 작업하시고 타고 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계약하고 땡이에요. 니들 뭐 돈도 안 되는 별로 안 되는 기사냐. 대부분 국산차 구입하셨던 기사님들의 경험이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딜러 분들이 택시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냐면 와 이게 저도 이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딜러가 그 시라이언 7을 구입하신 기사님들이 뭐 이렇게 탁송해 오잖아요. 그럼 그 탁송을 메터지까지 보내고 그 메터지까지 간 탁송 차량이 작업되고 그 작업된 차량을 이제 기사님들이 나중에 와서 차량을 가져가는 그 정도에서 물론 그건 이제 자기들의 광고 효과도 있고 후기들을 쓰기 위한 것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최고의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겠지만 기사님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 데까지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택시인데 국산 자동차 회사에게 거의 쓰레기 취급받던 택시 기사인데 개인 택시 기사인데 시라이언 7을 사니까 딜러가 메타집까지 차를 보내놓고 지들이 메타집에서 작업하는 그걸 지켜보고 관리하면서 나중에 차 작업이 다 끝났을 때 그때까지 있으면서 기사님이 차를 가지고 나가면 그 마무리까지 인사하면서 고맙다. 물론 이제 모든 기사님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겠죠. 몸이 하나니까. 근데 그런 노력도 할 정도로 이제 택시 전문으로 파는 기사님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이 수입차인데 메타 작업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 불안감을 떨쳐주기 위해서 그 주력으로 많이 작업하는 메타집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서울 같으면 대표적으로 영등포 택시에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딜러가 마지막까지 있다가 기사가 차 작업 다 끝나면 정리하고 가는데 거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니면 그 시간 맞춰서 이제 중간중간에 딜러가 와서 관리하고 보고 인사드리고 우리 갈 때 인사까지 해주는 거예요. 국산 자동차에게 진짜 개쓰레기 취급을 받던 우리 개인 택시 기사인데 택시를 파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까지 메타집에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서 보내주는 그걸 경험한 기사님들이 눈깔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택시 기사로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눈가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기사님들이. 차 자체도 진짜 경쟁력이 높은데 이 BYD라는 회사와 거기에 있는 딜러들이 이 개인 택시를 파는 데 있어서 태도, 그들이 우리가 뭘 걱정하고 뭘 불안해하고 혹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국산 자동차 회사에게 개쓰레기 취급을 받던 우리 개인 택시 기사 따위가 전혀 다른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그 경험을 우리 개인 택시 기사에게는 수입 자동차는 그 매장에 오면 거기에서 인도해주고 끝이잖아요. 근데 개인 택시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미터기를. 근데 그 미터기집까지 와서 딜러가 그걸 하면 더 시간이고 공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과 공을 들여서 그렇게 인사까지 하고 정리되는 것까지 다 보고 메타집에도 다 잘 얘기를 하고 이런 것까지 해주니까 눈이 돌아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시라이언 7이나 비택시를 타는 기사님들 중에서 시라이언 7 이 차가 대부분이니까 이제 실도 있고 아토3도 있고 한데 대부분이 시라이언 7이에요. 많이 보이는데 이 기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단 한 기사님도 시라이언 7에 대해서 아쉽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한 기사님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웬만한 택시를 뽑아도 사실은 만족하는 것도 있고 아쉽기도 하고 뭐 딜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도 당연히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그게 궁금해서 저는 이제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혹은 저도 시라이언 7을 솔직히 살 생각은 없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를 찾아보면서 딜러한테 전화도 해보고 딜러사에 전화도 해보고 하면서 마지막에 절차 뭐 이게 나이 많으신 집 잘 모르는 기사님이 구입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지까지 알아보면서 와 얘들이 진짜 도끼를 품고 작정하고 팔고 있구나. 개인 택시로 정말 노력해서 팔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 테슬라 택시 나올 즈음에 해서 이거 비교해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요걸 뒀다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또 이제 반대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개인 택시 기사를 개쓰레기 취급하는 국산 자동차 회사가 있고 그다음 시라이언 7을 비롯해서 이가 와 웬만한 수입차만큼이나 진짜 노력해서 우리에게 노력하는 BYD라는 회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이제 테슬라 차량을 얘기 드리면 이건 애초에 딜러가 없는 거예요. 딜러사가 없고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온라인에서 내가 계약을 해요. 500만 원 계약금을 카드로 결제를 하고 구입을 해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벽이 있죠.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테슬라를 관심 가다고
가져갔다가 포기하는 이유예요. 물론 테슬라도 사실은 택시로 판매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국내 판매 2위입니다. 2위. 전체 국산차 포함해서 소렌토 다음에 모델 Y가 2위입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계약하고 500만 원을 내가 카드로 결제를 해요. 딜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벽이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차가 준비되면 몇 달 뒤에 연락이 와요.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연세 많으신 기사님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카톡으로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냐면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결제를 이걸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결제를 하고 어디로 탁송받고 싶다고 해서 어디로 탁송받고 이걸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그 카톡으로 배정된 어드바이저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톡 상대방, 그 테슬라의 직원이죠. 그분이 절차를 하나씩 진행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서류를 내셔야 됩니다. 지금은 카드 결제하셔야 됩니다. 근데 카드 결제도 삼성카드, 그 다음에 우리캐피탈 두 군데에서만 결제가 가능해요. 다른 걸로는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삼성카드, 우리캐피탈, 그 다음에 현금, 이 세 개로만 결제를 가능하고, 만약에 이렇다면 내가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부결이 났다 라고 하면 다른 우리캐피탈이나 현금으로 하든지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삼성카드로 결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캐피탈로 신청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쪽으로 또 어드바이저가 연락해서 내 쪽으로 연락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현금으로 하려고 해도 내가 현금으로 결제할게요 라고 하면 그것도 또 얘기를 해서 그 어드바이저가 그러면 현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여기로 계좌로 어떤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카톡으로 계속 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절차를 하나씩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대행을 맡길 건지 아니면 직접 등록을 할 건지, 대행을 맡기면 보험을 미리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대행사가 그 차량을 등록할 때 돈을 얼마를 내시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 내가 또 그걸 결제를 해주는, 가상으로 안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다 끝나면 내가 정해진 날짜에 광명 이케아를 가서 차를 받아서 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그냥 못하는 거예요. 절차가 너무 불편한 거죠. 이건 일반인들, 테슬라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조차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요. 그래서 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는 만족스러운데 이 구입하는 절차 자체가 참 뭔가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와 딜러에게 맡겨버리면 다 끝나는 그것과는 너무 달라서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택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더더욱 연세 많으신 기사님들이니까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의 판매 방식에서 테슬라는 그냥 택시로 많이 팔릴 수가 없어요. 근데 테슬라도 뭐 택시로 많이 팔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 그게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지금 뭐 워낙 잘 팔리니까 없어서 차를 못 팔 정도로 월 10,000대 이상을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전통적으로 이제 개인 택시 기사를 호구로 보고 있던 국산 자동차 판매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거의 딜러가 없어서 구입하는데 거의 연세 있으신 기사님들은 정말 구입하기가 거의 힘든 테슬라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 기존에 이제 돈 있는 수입 자동차 대부분의 그 딜러사들이 기존에 이미 수입 자동차 딜러를 하던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차를 파는 노력을 많이 했던 그 딜러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이로 와서 이제 영업을 뛰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를 정중하게 대하고 고객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다는 걸 처절하게 아는, 경쟁이 딜러 사이끼리 치열한 그 영역에 있던 분들이 BYD로 오니까 그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세가 배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비를 택시로도 굉장히 정중하게 열심히 팔고 있으니까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이 경험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라이언 7이 엄청 잘 팔려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순히 중국 차라고 해서 이걸 쉽게 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그 단계는 넘어갔습니다. 난 무조건 국산 자동차, 그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를 안 살 거야라는 소비자들은 꽤나 있고, 그 사람들이 뭐 르노나 키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수입차를 충분히 뭐 날 살 수 있어 여건이 되는 기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서 정보를 찾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수입차 시장 중에서 가장 소비자들이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가장 주력으로 선택하는 차가 지금 시라이언 7이 돼버린 거고, 그 구입에서 경험이 메타기 집에서 나가는 데까지 찾아와서 인사하고 정중하게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그 딜러를 경험하면 진짜 국산 자동차 회사에게 개쓰레기 취급받던 우리 개인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눈깔이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쌍스러운 말로 눈알 돌아가서 내 아들 같은 거야. 저 딜러가, 저 젊은 애가 메타집 가서
옆에까지 지켜보면서 그렇게 인사를 가는데 해주니까 내 아들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타는 기사님들이 어떻게든 좋은 얘기를 하고 주변에 추천하고 가니까 우리 기사님들이 사실은 남은 잘 안 믿어요. 세상 살아도 그렇지만 특히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독고다이가 많고 다 개인 영역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남을 잘 안 믿는 성격이 많아요. 게다가 우리 이런 상황에서 근데 적어도 동료 택시 기사가 추천하거든요. 내 가까운 기사가 뽑았는데 시라이언 뽑았어. 근데 그 기사에게 이게 어떤지 물어보고 뭐 추천하냐라고 물어보면 그 기사가 구입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지금까지 택시에서 단 한 번도 못 해봤던 경험인 거예요. 눈알 돌아간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경험을 해버리면 제가 장담하는데 시라이언 7 택시를 타셨던 기사님들, 구매하셨던 기사님들은 절대 국산차로 못 돌아가요. 뭐 수입차 더 좋은 거나 다른 거 사면 몰라. 아니면 이제 나중에 들어올 지커나 아마 샤오펑도 비슷한 형태의 태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택시 기사에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샤오펑 이런 애들이 경쟁해버리면 진짜 호구 같은 진짜 좀 죄송하지만 멍청한 택시 기사들이나 국산차 사지 호구 취급 당하면서 안 팔 거야. 아 니들 일반 이거 살려고? 야 그러면 각 써서 다음에는 이딴 거 이런 짓 안 하겠다고 각 썼어. 이딴 각서를 받는 미친 국산 자동차 회사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이 좋은 경험을 하고 이 만족스러운 차를 사버리는데 왜 그런 걸 호구 취급받으면서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간 기사들이 계속 이쪽에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입소문은 너무나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이면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몇 명 그 택시로 전문적으로 파는 기사들 그 딜러분이랑 저는 어차피 솔직히 살 마음이 없지만 그냥 살 듯 해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와 이게 이분들이랑 한번 상담을 하고 경험을 하면 안 넘어갈 수 없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미 테슬라를 결정했잖아요. 그럼에도 진짜 열과 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잔잔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의 국산 자동차들도 사실 르노의 QM6나 그다음에 키의 토레스 같은 경우도 사실 초반에 꽤 반짝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왜 지속하지 못했냐면 금방 사그라드는 거예요. 차의 상품성 자체는 얼마든지 경쟁 모델을 내놔서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토레스 분위기나 뭐 그랑콜레오스 같으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 같지는 않죠. 택시 판매에서 분위기가. 근데 그들은 일반적인 정도인 거예요. 하지만 시라이언 7을 비롯해서 B는 뭔가 너무 다른 경험이라서 전 이게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게 절대 저는 미풍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라이언 7 택시는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지금 넘어가는 기사님들이 돈이 없는 기사님들이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기존에 뭐 6나 아니면 국산 전기차 그래도 꽤나 돈 많이 주는 4천만 원 이상대 돈 줬던 그런 여유 있는 기사님들이 왜 그걸 대폐차 그대로 안 하고 시라이언 7으로 넘어갔을까요? 그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칭찬만 너무 해서 그렇지만 차 자체도 그렇지만 저는 그 구입하는 경험에 있어서 우리 개인 택시 기사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그 경험을 네가 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많은 기사님들이 뻑가버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절대 미풍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비의 택시 판매량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결국 이게 아마 꽤 큰 정도까지 올라올 것이다. 이게 진짜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뭐 인터넷에 뭐 택시 딜러, 이 택시 시라이언 7 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딜러분들이 꽤나 많이 뜨거든요. 그런 분들 아무나 뭐 한 두세 군데 전화 한번 해보세요. 상담으로. 굉장히 정중하면서도 택시로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참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시라이언 7 타시는 기사님들에게 넌지시 시간 되시면 주변에 있을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불만 있는 기사님들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나도 신기한 거야. 왜 이 기사님들은 웬만한 좋은 차도 불만 있는 기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시라이언 7은 불만 있는 기사들이 단 한 명도 없지?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직접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딜러 거기를 전화를 해본 거예요. 왜 이 기사님들이 모두 다 너무 추천하고 호평을 하니까 신기해서 그러고 깨달은 거죠.
이게 다른 수입사에 있던 그 딜러들이 이걸 와서 판매량이 중요하니까 택시 기사님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태도와 자세가 우리 기사들이 경험 못 해봤던 거라서 기사님들이 껌뻑 넘어가 버린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국산 자동차 회사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 따위로 차 판매하는 거 보면서 진짜 기겁을 했어요. 야, 내 돈 내고 내가 차를 사겠다는데 각서를 쓰고 아예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부가세 환급 받아서 구입을 안 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아내는 걸 보면서 얘들이 무슨 와 진짜 이게 방송이 아니면 쌍스러운 욕을 할 건데 전 그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 내 돈 내고 차를 사겠다는데 각서를 받아. 다음부터 이딴 식으로 차 사지 말라고.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렇게 자만하면서 한번 팔아보십시오. 니들은 멀지 않아서 진짜 개박살 날 거예요. 망해야지. 그딴 식으로 하면 차 팔면 망해야지. 그래. 팔지 마. 니들 거 안 사도 되니까. 여튼 뭔가 달라지고 있다. 감사합니다.